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더 쓸쓸해질까? 50을 넘기고 나면 인생이 조금은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인간관계는 단단해지고 마음은 여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자식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친구는 하나둘 줄어갑니다. 직장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대체 가능한 존재로 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순간은 점점 드물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50을 전후해서 이런 감각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딘가 텅 빈 느낌.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는데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서럽고 공허한 그 감각.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50 이후가 오히려 더 빛납니다. 표정이 편안합니다. 말이 짧아집니다. 관계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더 행복해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 합니다. 50 이후 더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 인간관계, 화법, 그리고 진짜 행복의 본질에 대해 철학과 심리학의 눈으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겠습니까? 이 채널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공간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내려놓으면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내려놓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해시태그 첫 번째 함정 집착. 50까지 달려왔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조용합니다. 박수도 없습니다. 훈장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좀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호혜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무의식적 기대. 문제는 이 기대를 상대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계산하고 마음속으로만 기다리다가 마음속으로만 실망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조용히 식어갑니다. 인정에 대한 집착, 과거 노력에 대한 보상 심리. 이것이 50 이후 불행의 첫 번째 뿌리입니다. 해시태그 두 번째 함정, 정의감의 덫.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당연합니다.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어느 순간부터 타인을 재단하는 칼이 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저래?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이 말들이 관계를 닫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들 속에는 정의감이 아니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내 방식이 틀렸다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건 아닐까? 그래서 더 강해집니다. 더 단호해집니다. 더 설득하려 듭니다. 그러나 관계는 설득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진심은 강요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해시태그 세 번째 함정 보상 심리.
많은 분들이 50 이후에 두 가지 극단 중 하나로 흐릅니다. 지나치게 희생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 되거나.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동안 내가 참았으니까 이제는 내 차례다. 이 보상 심리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타인에게서 받으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보상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아무리 받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50 이후의 고통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보상받아야 한다는 세 가지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조용히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철학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나이 들어도 빛날 수 있는가? 그리고 몇몇 위대한 정신들이 그 답의 윤곽을 그려두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기대를 줄이는 기술이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봤습니다. 욕망과 비교.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더 존경받는가? 누가 더 젊어 보이는가?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것에서 온다고. 욕망을 줄일수록 타인의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다고. 50 이후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몸으로 압니다. 그들은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자신을 가만히 관리합니다. 비교를 멈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괴물과 싸울 때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대한 비판이 날카로워집니다. 무례한 사람, 이기적인 세대, 무책임한 조직, 그 분노가 때로는 정당합니다. 세상이 실제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경고합니다. 그 분노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 분노가 당신의 얼굴을 만든다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가 굳어서 표정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성숙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루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50 이후 더 빛나는 사람들은 이 힘을 씁니다. 화가 나도 말을 줄입니다. 억울해도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합니다. 그 절제가 그들의 품위를 만듭니다. 말 한마디가 줄어들 때마다 그 사람의 존재감은 오히려 커집니다. 노예 출신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나눴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그의 이 구분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강력한 삶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자식의 선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평가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태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 말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 자신은 주인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평생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통제할 수 없지만 마음의 방향은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것을. 50 이후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이 구분이 분명합니다. 자식이 내 바람대로 살지 않아도 담담합니다. 타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영역이 아님을.
몸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오늘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가? 오늘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는가? 오늘 내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여는가? 이 작은 선택들이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과 나이 들수록 굳어가는 사람을 나눕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관찰했습니다. 같은 수용소, 같은 고통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품위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차이는 체력도 아니었고 운도 아니었습니다. 의미였습니다.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 사람, 자신의 존재가 어딘가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50 이후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역할은 줄었는데 의미를 새로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프랭클은 말합니다.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주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 좋아하는 악기를 처음으로 배우는 것, 아무도 보지 않아도 매일 글 한 줄을 쓰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의미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50 이후 더 잘 사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 이제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50 이후 더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첫 번째 특징 말이 짧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필요한 순간에만 합니다. 왜일까요? 말이 많아질수록 그 뒤에 숨은 불안이 커 보입니다. 반대로 말이 짧아지면 그 사람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50 이후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말이 짧아지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것을. 자신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말이 짧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말이 오히려 더 깊게 남습니다. 오늘부터 이것만 실천해 보십시오. 말하고 싶을 때 3초를 기다리십시오. 그 3초 사이에 꼭 해야 할 말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두 번째 특징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기면 억지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멀어지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이것이 무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심함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입니다. 억지로 유지한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반면 자연스럽게 남은 관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50 이후 더 잘 사는 사람들은 관계의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고요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 세 번째 특징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크게 들뜨지 않습니다. 무시를 받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50 이후 더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심판관이 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단단한 사람은 칭찬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비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중심이 됩니다. 해시태그 네 번째 특징 젊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속도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체력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깊이. 젊음은 속도입니다. 그러나 나이는 방향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곳을 향해 천천히 걷는 것. 이 선택을 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매력적입니다. 주름이 늘어도 눈빛이 맑습니다. 몸이 느려져도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해시태그 5번째 특징 감정을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하루를 둡니다. 서운하면 며칠을 둡니다. 시간이 감정을 걸러줍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때 한 말은 나중에 대부분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을 두고 나면 그 감정이 정말 말해야 할 것인지 그냥 흘려보내야 할 것인지가 보입니다. 50 이후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반응은 선택이라는 것을,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말 그대로입니다. 해시태그 6번째 특징 그래도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완벽을 포기했습니다.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이 여백이 행복을 만듭니다. 완벽주의는 젊을 때는 추진력이 됩니다. 그러나 50 이후에는 완벽주의가 필요가 됩니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조금 느슨한 기준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느슨함 속에서 오히려 진짜 여유가 생겨납니다. 해시태그 7번째 특징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는 감각입니다. 누군가가 없어서 쓸쓸한 것. 그러나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 50 이후 더 잘 사는 사람들은 혼자 걷습니다. 혼자 읽습니다. 혼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화해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 편안한 사람은 타인과도 편안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도 자연스럽게 존중합니다. 이것이 7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50은 끝이 아닙니다. 정리의 나이도 아닙니다. 선택의 나이입니다. 무엇을 더 쥘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이제 내려놓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설득하려는 말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인정받으려는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잘 사는 것을 배울 차례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말하고 싶을 때 3초를 기다리거나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 하나를 가만히 놓아두거나 저녁 30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있어 보는 것. 그 작은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앞으로 어떤 표정으로 나이 들고 싶은가?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이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문 하나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나이 드는 법을 함께 배우는 사람들이니까요.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것은 선택이다.